한국 국가 경쟁력 28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최근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올해 성적도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떨어진 28위에 그쳤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뭐가 문제였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우선 순위부터 보죠. 우리 국가 경쟁력이 세계 28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 대해서 매년 전 세계에 있는 60여 개국 좀 먹고 사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의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올해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63개 나라 중에서 28위, 중간 조금 넘어가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국가 순위가 27위에서 28위로 좀 한 단계 떨어졌고 예전 기록을 살펴보니까 IMF 때인 1999년에 41위까지 떨어졌던 게 약 한 7, 8년 전인 2011년에 13년까지는 3년 연속 22위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올랐던 22위를 생각을 해보면 대략 한 7단계 정도, 이렇게 좀 6단계 정도 떨어진 셈이 되는 거고, 물론 뭐 앞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안 좋았을 때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주변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요, 아시아 태평양 14개국 나라 가운데서도 9위로 좀 뒤에 있죠. 또 인구가 2천만 명 이상 되는 28개 나라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서도 11위에 그치는, 하여간 우리 무역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세계 한 10위권에 드는 나라인데 그에 비하면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순위가 최근 몇 년씩 계속 내리막길이라면서요? 예, 이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보시는 게 아마 시청자분께 이해하시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합 순위만 좀 나타내는 건데요. 앞서 보신 대로 2013년에 22위였던 게 좀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는 게 안 좋은 거죠. 25위, 29위, 9위, 27위, 다시 28위권으로 좀 계속해서 30위권 근처까지 좀 밀려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왜 이런지 평가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표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국가 경쟁력 순위는 왼쪽에 보시는 대로 4가지가 항목인데요. 인프라, 기업 효율성, 정부 효율성, 경제 성과 4가지 측면인데 경제 성과 측면이 상당히 좀 수치가 좋지는 않습니다. 2015년, 5년 전에 15위권이었던 게 지금 19년도에 27위까지 무려 12단계나 떨어질 정도고요. 나머지 측면에서도 보면은 좋아진 거는 인프라 정도, 그다음에 기업 효율성 정도 빼고는 뭐 대부분 다 5년 전에 비해서 우리 순위가 다 좀 밀려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가 경쟁력의 하락이 경제 성과에 부진하고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 성과에서도 좀 부문병 항목을 좀 보시면은 우리 경제 성과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점수가 나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국내 경제, 무역, 고용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보면 되는데 제일 오른쪽에 비교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 순위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7위, 10위, 4위 이렇게 좀 단계별로 좀 떨어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올 1분기에 많은 성장을 기록했고 수출 증가율도 둔화되고 투자, 고용 지표 모두 부진하고 이런 점들이 모두 국가 경쟁력 평가에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성과 측면에서 그나마 좀 양호한 부분이 GDP 규모, 그다음에 교육 조건 등이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것 때문에 글로벌 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 또 성장률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그나마 지금까지 좋았던 측면들도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효율성 측면에서 보니까 이 정부는 순위가 많이 떨어졌지만 기업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부 효율성은 1년 전보다 2단계나 더 떨어졌습니다만 반면에 기업 효율성은 무려 9단계나 상승을 좀 했습니다. 정부 효율성을 좀 먼저 자세히 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재정 수지 부분, 부채 증가율 부분, R&D 인력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순위가 떨어졌고요. 반면에 정부 부채 규모라든가 노동시장 개방성, 표가 좀 잘못됐네요. 재정수지 부채 증가율, R&D 인력이 순위가 상승을 했고요. 정부 부채 규모, 노동시장 개방성, 대학교 부분이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제일 하단에 보시는 노동시장 개방성 같은 경우는 63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61위였으니까 사실상 거의 꼴찌였습니다. 기업 효율성은 좋아졌다라고 참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노동시장이었고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정도로 물론 순위가 36위니까 좋은 건 아닌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기업가 정신도 10단계나 순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